색소폰 홍상혁입니다. 얼마 전까지 색소폰 나라에서 이제 그 피스와 리드 운동에 관한 얘기 갖고 이제 뭐 열띤 논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쪽지도 주시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글로 길게 쓴 문장들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그간에 썼던 글들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리드 혼자 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어디서 그런 오해가 시작이 됐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함영수님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그 처음에 호흡이 들어가서 호흡이 들어가서 음파로 변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공기 분자의 이동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도 동영상은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한번 동영상으로 또 그동안의 자료를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아마 웬만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구든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또 다시 쪽지를 주셔도 좋고요.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화면이 예전에 그 함영수님이 그 리드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의 흐름, 호흡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번 나와서 그냥 설명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했는데 요 최근에 동영상까지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입술의 모양이고요. 입술이 물고 있는 리드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공기의 이동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른 그 화면을 보시면 로우 배플과 하이 배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뭐 어떤 거는 뭐 하이 같은 경우 뭐 공기 저항감이 덜하고 뭐 불기가 쉽고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가 흘러서는 소리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니까 리드가 혼자서 팁에 닿지 않고 뭐 약한 소리는 조금 떨리고 좀 센 소리는 더 높이 떨리고 뭐 이런 식의 그 이상한 이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우선 저 리드 동작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 지금 음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게 책에 이제 음파의 어떤 최초 들어간 그 잘게 잘려진 공기 분자들 덩어리들, 그러니까 호흡이죠. 이 호흡이 음파로 변환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악기 제작자인데 페론이라는 분의 Saxophone is my voice라는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잘려 들어간 공기 분자는 리드가 피스 팁과 레일을 정확하게 막으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공기 분자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위로 여기 피스 베프를 건들고 내려오고 하면서 결국은 관까지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입사각과 들어간 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베프의 각도가 잘못됐을 경우는 중간에 벽이라든가 색소폰 네 개 있는 그런 벽 쪽에 부딪히면서 호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이 베풀, 로우 베풀이 관계없이 이 베풀의 가공이 잘못된 경우에는 저항감이 심하고 연주하기 힘들고 하모닉스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그러한 구조의 마우스피스가 된다라는 설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 잠시 보시면요. 밑에 지금 현재는 요런 형태로 지금 베풀 가공이 잘 되었을 때는 지금 위에 베풀에 들어간 공기 분자가 베풀을 건들고 내려오고 다시 튀면서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주 그 발현된 주파수가 아주 정수의 하모닉스를 유지를 하고 그 반응이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그 즉각적인 반응을 주는 그런 좋은 악기란 얘기고 여기 보면 주파수 파형 분석을 해놓은 것도 보면 아주 모양이 예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잘못된 베풀 가공이 잘못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피스 내부에 있는 벽에 튀기 때문에
실제 뭐 여기서 다른 어떤 뭐 다른 각도에서는 또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이 호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밑에 지금 하모닉스가 안 된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 반응은 아주 저항감이 심하고 뭐 적절치 않은 그런 그 정확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처음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드 운동, 이게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리드는 피스를 이 입술로 물기 전까지 리드는 당연히 테이블에 붙어서 일직선을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입술로 리드를 받쳐주고, 또 윗니와 윗입술로 위쪽을 받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드가 이 입술이 닿는 면적이 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입술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식의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드가 위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하명수님도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을 무는 위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입술을 무는 위치를 앞으로 조절했다 뒤로 했다가 뭐 어떤 음을 낼 땐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정해진 위치는 커브가 시작되는 점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면 일단 리드가 어느 정도 상향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상향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검정 화살표와 빨간 화살표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검정 화살표, 빨간 화살표 다 동시에 나가는 호흡입니다. 이게 입에서 동시에 호흡이 나가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받치는 호흡과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밑에서 떠 받쳐주는 호흡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리드의 운동은 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 힘, 그 왜 생기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 좁은 틈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공기 밀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 이 높아진 밀도 때문에 사실 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아래쪽에 받치는 힘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리드는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를 뭐 전에 이경구님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기서 뭐 랩을 감아놓고 안 들어가도 리드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못 느끼면 반대로 빨아봐라. 뭐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뭐 좀 뭐 좋은 설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리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자, 이후에 지금 그 베르누이 정리를 뭐 동영상마다 뭐 몇십 분씩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베르누이 정리가 그 악기의 어떤 원리를 설명할 때는 상당히 그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몇 번 글로도 썼는데 600페이지짜리 음향학 전문 서적에서도 사실 두세 줄로 설명하고 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모든 리드 운동을 다 베르누이 정리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요 마지막에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밑에서 받쳐주는 이의 힘에 의해서 리드가 위로 상향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 공간 팁이 작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지속적인 호흡을 불었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닫히는 힘이 왜 생기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이 됩니다.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닫을 때 그 힘을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힘이 올라가서 닫히고요, 일단. 그런데 그 외국에서 연구에서는 입의 총 압력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체 입에서 나온 압력의 3.5% 정도의 에너지만 쓰인다라고, 이런 것까지 연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또 부연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뭐 공기가 뭐 여기 꽉 차가지고 어떻게 지금 뭐 못 밀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아주 순간적으로 수백 분의 1초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압력이 높아졌던 압력이 옆으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동이란 말은 사실 옳지 않고요. 여기서 뭉쳐졌던 압력들이, 높아졌던 압력이 옆에 공기 분자로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가, 옆에 걸 밀고 해서지. 그래서 본인 자기네들은 그대로 현재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압력만 옆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외국의 어떤 동영상들의 설명이 좀 이해가 쉽게 된 영상이 있어서 그거 잠깐 보시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사운드 에너지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음파가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래픽인데요. 한번 보시죠. 횡파와 종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We can use a slinky spring to observe both types of waves. Emily is holding one side of the slinky, while Dr. Zook is holding the other end. With a quick upward flick of the wrist, Dr. Zook has sent energy traveling through the slinky. Notice how the 압력이 slinky 전달이 moves. 되지만 This is a 에너지가 이동을 transverse 하지만 wave. 실질적으로 이 In a 스프링이 transverse 이동을 한 건 wave, 아니고 the 제자리를 particles 지키고 옆으로 vibrate 전달만 한 at a 거죠. right angle to the direction of the wave. The wave traveled from Dr. Zook to 자, Emily 반대쪽으로 and back. 가는 게 Now let's see what a longitudinal wave looks like. Emily is holding one end of the slinky, while Dr. Zook is pulling its other end towards himself, and then 자, 이런 pushing it 형태죠. towards Emily. Watch closely, and you will notice that some of the coils crowd close together, and then slowly move farther apart. 자, This is 왕복을 하는 거죠. because 안에서 the 압력이 vibrations 전달되고 are 대기와 parallel 만난 to the direction 토놀이나 of the 벨 wave. 부분에서 If 다시 the 대기와 wave 만난 moves 그 from 압력이 right to left, then the 리드와 particles 피스 also 쪽으로 vibrate 반대로 from right to left. 리플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This 반사가 is a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longitudinal wave. Sound waves are longitudinal waves. These waves travel at different speeds in different media. Than that one. 이거는 또 About 다른 1,000 times 영상인데요. 미국의 한 But, 대학에서 oscillations 음향학 are a very 강의한 important part of 내용입니다. sound. 여기서도 마찬가지 Now, 설명이 들립니다. Oscillation by itself is kind of boring because somehow we have to talk about a sound wave or energy going from my voice or the instrument to your ears. And so it turns out that in general, waves come about when you have a spring like this, and you also have a medium where the spring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spring and so forth. And a good example of that are these pendulums, these 자, big 이게 pinballs 진자 all coupled 운동을 by 가지고 little 설명을 springs.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This 역시 is a big 마찬가지로 giant oscillator. 에너지만 전달이 But, you have 되고 to imagine 그 that 공기 while we only 분자 have 들어간 eight, 그 let's see, 음파는 we have 제자리를 eight, 지킨다, balls right 자기 here. 자리를 You can 지킨다라는 imagine having 8 million 설명이고요. of them 아마 connected by 여기서 springs. 음파의 왕복 And it's 운동에 not 관한 simply going 또 to 설명이 oscillate. 나올 You're going to see 겁니다. something moving. Watch when I disturb one of them. You kind of see it. You see it going over 자, here. 전달이 됩니다. Then it reflects and comes 다시 back. 리플렉트라고 해서 So 다시 something's 돌아간다라는 얘기 설명을 And 해주고 that's 있죠. very, in fact, that type of an oscillation is very much like a sound wave. And when you look at 자,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그 동영상과에서 보신 대로 들어간 음파는 압력을 옆으로 전달한 후 다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또 팁 쪽으로 다시 줍니다. 그 압력과 리드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결합이 돼서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그 동작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1초 동안 수백 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은 그 미국의 아주 굉장히 저명한 음향 물리학자인 그 비네이드라는 분이 적어놓은 그 음향학 책인데, 지금 제가 음파 왕복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설명도 그렇고, 지금 처음에 요 부분은 요 앞쪽에 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압력이 밀도가 높아진 호흡 때문에 리드가 밑에서 들어 올려지고 마지막에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리드 팁이 닫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 네모 파란 네모 친 것만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요 앞에는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리드가 뭐 때린다, 뭐 닫긴다, 뭐 터치한다, 실링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사실은 왜 때린다는 표현이 나왔는지, 왜 닫혀야 하는지가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리드가 하는 역할이 에어밸브라는, 그러니까 즉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는데, 공기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주고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호흡이 들어간 것을 위에 베프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뻗어주게 해서 관까지 전달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닫히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씀. 이게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간 얘기가 돼요. 그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고
리드 혼자서 여기서 알아서 떨면서 크게 떨리고 적게 떨리고 리드 팁에 안 닿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호흡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폭을 갖고 리드의 진동폭과 이 음파의 진폭 개념이 완전히 헷갈리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의 설명을 된다면은 앞으로 이거 말고 이 들어간 또 음파가 이 안에서 또 어떤 다른 작용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설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가 이제 제가 그동안 원문 자료들 여러 가지 책에서 본 이제 원문 자료들을 올린 내용인데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리드가 정확하게 막아줘야만 한다. 그게 색스폰의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상관관계이다라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두 뭐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건 뭐 국내 서적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 정말 많은 연구 자료를 지금 이 사진 한 장, 리드를 누르는데, 팁에다가 눌러봤더니 이 사이가 뜨더라. 그러니, 피스와 리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장인데 이 두 사진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해외 전문적인 연구를 뒤집겠다.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보시는 분이 판단을 하는데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음악 하는데 이게 과연 왜 중요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의 리드와 피스의 연관관계라든가 그 동작을 이해를 못하시면 마우스피스에 있어서 사이드 레일과 팁 레일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 어떠한 악기에 악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글도 올리고 자료도 또 첨부 자료도 올리고 또 오늘 이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면서 혹시 또 도움이 될 만한 또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끔 동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